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야.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다시 익숙한 자리로 돌아와 있어요.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분명 변하고 싶었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쉽게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면 되고 더 강한 마음을 가지면 된다라고 믿어요. 하지만 조 디스펜자는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해서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너무 완벽하게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을 이해하는 순간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는 지금 이 순간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습관처럼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늘 다니던 길로 출근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익숙한 말투로 대화를 하며 예상했던 감정을 반복합니다. 누군가가 무례한 말을 하면 예전과 비슷하게 화가 나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면 또다시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겉으로는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해,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5차원이라는 개념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5차원을 어떤 신비로운 공간이나 특별한 능력으로 이해하기보다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 아직 경험하지 않은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는 의식의 상태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를 가장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는 익숙한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실패를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반면 어떤 사람은 이번에는 무언가를 배우게 된 걸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건은 같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경험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단순히 눈앞의 환경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의식에 의해 끊임없이 해석되고 있어요. 조 디스펜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이 반복되면 감정이 반복되고 감정이 반복되면 몸이 그것을 기억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걱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걱정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 걱정이 나의 성격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반복된 분노는 작은 자극에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실패가 두려웠지만 반복된 두려움은 새로운 기회 앞에서도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어요. 이처럼 우리의 몸은 과거에 자주 경험했다는 감정을 하나의 기본 상태처럼 기억합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이제는 달라져야지라고 다짐하면서도 몸은 이미 익숙한 감정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실패하는 이유예요. 생각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하지만 몸은 계속 과거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 디스펜자는 명상을 단순한 휴식이나 마음의 안정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과거의 프로그램을 잠시 멈추는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명상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기술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각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고 자동으로 올라오는 감정에 즉시 끌려가지 않으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존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바꿔야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내는 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과거를 반복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나를 지금 이 순간부터 경험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조 디스펜자가 말하는 명상의 핵심이며 많은 사람들이 5차원적 삶이라고 표현하는 의식의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어떻게 지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소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미리 느낄 수 있지? 그건 그냥 상상 아닌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일상 속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공포 영화를 볼 때 떠올려 보세요. 영화 속 장면이 실제로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심장은 빨라지고 손에 땀이 나며 몸은 긴장하기 시작해요.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이 흐르고 감동적인 장면에서는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은 현실과 상상이 만들어내는 감정에 모두 반응합니다. 물론 상상이 현실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생생한 심상은 실제 경험과 유사한 신경 활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원리는 스포츠 심리학과 재활 훈련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어요. 조 디스펜자는 바로 이 원리를 명상에 적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은 원하는 미래를 상상할 때 결과를 떠올립니다. 성공한 모습, 큰 집, 좋은 차, 통장에 찍힌 숫자, 많은 사람들의 박수. 하지만 그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그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시선을 결과에서 존재로 옮겨 놓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이 바라던 모든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때 여러분은 아침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까요? 조금 늦게 일어났다라고 하루를 망쳤다라고 생각할까요? 누군가의 한마디에 하루 종일 흔들릴까요? 사소한 실수 하나로 자신을 비난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이미 자신을 믿는 사람은 작은 실패를 자신의 가치와 연결하지 않아요. 이미 풍요로운 사람은 끊임없이 부족함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만을 구걸하지 않아요. 결국 미래를 만드는 것은 성공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성공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의 변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미래의 존재를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미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이미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라면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미 평온한 사람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까?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돼요.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몸은 계속 과거의 감정을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했던 사람은 다시 불안을 느끼고 싶어 하고 화를 자주 냈던 사람은 익숙하게 분노를 선택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미래의 나를 조금씩 선택하는 연습을 한다면 몸은 서서히 새로운 감정을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감사하는 연습, 여유를 선택하는 연습, 자신을 믿는 연습.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긍정의 주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대하는 나의 방식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같은 하루를 살아도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고 예전 같으면 포기했을 일에도 한 번 더 도전하게 되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선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현실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는데 현실을 살아가는 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조 디스펜자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존재를 통해 조금씩 살아내는 것이다. 이 문장을 들으면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올라요. 그렇다면 명상만 하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걸까요? 아마 조 디스펜자 역시 그렇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명상은 현실을 대신 살아주는 마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바꾸는 훈련에 가깝습니다. 진짜 변화는 눈을 감고 있는 시간보다 눈을 뜬 이후에 시작되는 거죠. 명상을 마친 뒤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다시 익숙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상사의 한마디에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가족과의 갈등이나 경제적 부담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과거의 나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선택한 새로운 존재로 반응할 것인가. 바로 그 짧은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을 바꾸기 위해 거대한 사건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거대한 결심보다 아주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져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예전처럼 즉시 화를 낼 것인지 아니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한 뒤 행동할 것인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결론 내버릴 것인지 아니면 이번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할 것인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예전처럼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단 한 걸음만 더 걸어갈 것인지, 바로 이런 선택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자신에 대한 믿음, 즉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설명합니다. 조 디스펜자가 말하는 변화 역시 이 지점과 맞닿아 있어요. 새로운 정체성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각을 반복하고 새로운 감정을 반복하며 새로운 행동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명상의 목적은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을 보거나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명상을 통해 선택했던 그 존재를 현실 속에서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과거의 습관 대신 새로운 선택을 했다면 그건 역시 변화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두려움보다 용기를 선택했다면 그건 역시 변화예요. 단 한 번이라도 부족함보다 감사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현실이 바뀌어야 내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순서는 반대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선택이 달라지며 선택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씩 삶의 방향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또한 명상만으로 원하는 결과가 보장된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같은 생각과 같은 감정,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현실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이에요. 반대로 자신의 사고 방식과 감정, 행동을 꾸준히 바꾸어 간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습도 함께 변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오차원은 멀리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과거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의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상태.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오늘 이 영상을 본 뒤 여러분이 내리는 아주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과거의 나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되고 싶은 미래의 나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여러분의 새로운 현실은 그 질문에 답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훈만 작가의 57층 한강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